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까지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HBM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품목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 2일 미국 상무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품목에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업계에서 사실은 이제 4세대 HBM3 이상 수준으로 이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대역폭 밀도가 이제 밀리미터당 기가바이트보다 2기가바이트보다 높은 제품은 모두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제 HBM2부터 모두 해당되는 사양으로서 사실상 현재 생산되는 HBM은 모두 수출 통제 대상이 됩니다. 네. 미국 정부는 과거 중국 화웨이 수출 통제에도 활용한 규제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더라도 미국의 기술이나 특허가 활용됐다면 통제를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규제는 우리 시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HBM 중국 수출을 위해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달라고 해도 미국 정부가 쉽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이 중국의 HBM을 파는 이 삼성전자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장 중국에 직접적으로 HBM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패키징 된 후에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전용으로 이제 성능을 낮춰서 내놓은 H20 GPU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네. 이제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가 됩니다. 해당 GPU가 이미 중국 전용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HBM 탑재도 허용이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직접 수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중국에 HBM을 수출하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 HBM 매출 가운데 30%가 중국에서 나온다면서 이번 제재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D램 내에서 이제 HBM 매출 비중이 한 3분기 기준 18%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면 3분기에만 삼성전자가 중국 HBM 매출이 7천억 원 수준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해당 수치가 과장이 됐다며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뭐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으로 이제 전량 수출을 한다고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중국에도 소량 HBM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물량 대부분이 미국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HBM의 대중국 수출 통제 소식에 오늘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정부도 빠르게 입장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중국 HBM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으로 전환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했는데 앞서 이제 엔비디아 H20 사례처럼 로직칩과 같이 패키징된 경우는 HBM이 수출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산자부가 밝힌 허용하는 수출 방식이라는 건 해당의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로 좀 유도를 해서 수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AMD의 최신 GPU 자체가 중국 수출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고사양 HBM은 여전히 중국 수출길이 막힙니다. 정부는 중국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한편 미국 정부와도 지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때리는 만큼 중국의 기술 자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기회로 중국이 직접 HBM을 만들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선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화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도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부활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이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70을 공개를 했는데 운영 체제부터 이제 6나노 기린 9100AP까지
모두 중국 자체의 기술을 활용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D램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이제 범용 반도체 시장 가격 폭락을 만들고 있는 창신 메모리도 HBM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세대인 HBM2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HBM2는 사실은 이제 2018년 SK 하이닉스가 양산을 먼저 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벌써 한 6년 정도 됐죠. 근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내년에 6세대 HBM4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술 격차가 아직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또 HBM 기술력이 오를수록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준비하고 있는 HBM4에서는 로직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UV 장비 같이 초미세 공정을 좀 활용해야 되지만 중국은 ASLM의 EUV 장비로 아예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력 한계도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화웨이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듯이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창신 메모리 HBM2 양산도 사실 업계 예상보다 좀 빠른 속도였다고 좀 분석이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도 좀 걱정하는 한편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